이 세 작품을 흔히 디스토피아 3대 소설이라 하고 그 가운데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가 포함되어 있다. 순서표와 같이 우선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두 출판사 번역 비교 등의 이야기가 있겠다. 헉슬리는 1932년에 멋진 신세계를 출간하면서 작품 속의 미래까지는 대략 600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예상했다고 한다. 1946년에 개정판 멋진 신세계를 출간하면서 쓴 머릿글에서 헉슬리는 초판을 쓸 당시의 상황에 비해 급변한 세계 정세를 살펴볼 때 미처 작품에 담지 못했거나 부족했던 점에 대한 소회를 밝혀놓기도 했다. 이 작품이 쓰여질 때 상상할 수 있었던 미래와 2000년하고도 20년이 지난 오늘날의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의 격차는 당연히 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설의 내용이 충격적이거나 그러지는 않았다. 참고로 인용되는 본문과 리뷰하는 작품은 소담 출판사 번역본이다. 소설 속 배경이 되고 있는 세계는 세계국 또는 세계국가라고 한다. 그 세계의 인간은 8개의 난자에서 96개의 태아를 발생시키는 기술에 의해 모두 시험관과 같은 병에서 생산된다. 그리고 예외적인 방법에 의하면 하나의 난소로부터 1만 5천 명의 어른을 생산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런 식으로 생산된 인간은 60세까지는 30살의 신진대사를 유지하다가 60이 넘어 갑자기 죽음을 맞기 때문에 노화를 겪는 인간이 없는 세상이다. 그곳의 인간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등으로 나뉘고 기능적으로 차별화된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고 신분에 맞는 일만을 한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 아이를 낳는 세상이 아니다 보니 부모나 연인 그리고 가정과 같은 개념이 없는 세상이다. 세계국의 인간들은 모든 사람은 만인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가 누구의 연인이라는 생각이 없다. 그리고 소마라고 불리는 작은 알약이 매일 지급되는데 그 알약을 먹으면 누구나 행복한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아무 거부감 없이 소마를 복용하며 살아간다. 줄거리 요약을 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주인공이랄 수 있는 버나드 마르커스의 신부는 알파지만 생산 과정의 오류로 인해 같은 알파들보다 신체적으로 열등한 상태로 생산되었다. 다른 알파들과는 다르게 버나드는 세계국의 시스템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그가 야만인 보호구역에 가서 만난 야만인 존을 세계국으로 데리고 온다. 야만인 보호구역을 떠나기 전 버나드와 함께 방문한 레니나에게 반한 존은 레니나와 같은 사람들이 사는 멋진 신세계를 상상하며 기대한다. 그럼에도 존은 결국 멋진 신세계에서 탈출 아닌 탈출을 하고야 말고 버나드는 쫓겨날 것을 두려워한다. 소설의 후반부는 세계국에 온 야만인 존과 그에 얽힌 일들을 보여주면서 끝맺는다. 제목 멋진 신세계는 셰익스피어의 시곡 템페스트 5막 1장에서 따온 것이다. 제목 그대로 멋진 미래 세계에 대한 소설로 받아들이는 독자는 없을 것이다. 당연히 반어법적 제목일 거라고 짐작했으리라 생각한다. 1930년대에 쓰여진 소설을 거의 100년에서 10년 빠진 2020년에 읽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좀 심심한 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당시의 헉슬리가 상상한 미래가 곧 현재일 수도 있다 보니 지금 읽다 보면 식상함이 없진 않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충분히 얼마든지 오징어를 씹듯 곱씹을 만한 작품은 맞다. 그렇지 않았다면 거의 100여 년이 지나가는 동안 잊혀졌을 것이다. 여러 장면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를 뜯어보자면 17장에서 통제관과 야만인 존이 나누는 대화의 마지막 부분이다. 하지만 난 불편한 편이 더 좋아요. 우린 그렇지 않아요. 통제관이 말했다. 우린 편안하게 일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하지만 난 안락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신을 원하고 시를 원하고 참된 위엄을 원하고 자유를 원하고 그리고 선을 원합니다. 나는 죄악을 원합니다. 사실상 당신은 불행해질 권리를 요구하는 셈이군요. 나는 불행해질 권리를 주장하겠어요. 이 대화 장면에 대해 대략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할 것인데 첫째는 이 야만인 존이라는 인물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야만인이 주장하는 불행해질 권리에 대해서다. 야만인 존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1946년 개정판의 머리글에서 헉슬리는 다음과 같이 토로하고 있다. 20년 전에 저지른 문학적인 결함들에 집착하는 행위, 처음 작품을 만들 때 이룩하지 못했던 완벽성을 성취하기 위해 좋지 못한 작품을 뒤늦게 보완하려는 시도, 지금과는 크게 달랐던 젊은 시절에 저질러 놓은 예술적인 미숙함을 바로잡기 위해 헛되이 중년 시절을 낭비하는 짓, 이는 모두 분명히 쓸모없고 허황된 행위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새로 내놓는 이 멋진 신세계는 과거의 작품과 다를 바가 없다. 헉슬리 자신이 인정한 바와 같이 솔직히 멋진 신세계의 완성도는 좀 떨어진다고 본다. 특히나 야만인 존은 좀 오바스러웠다. 초등학생의 입에서 대학생의 의견이 막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작가가 등장인물과의 거리두기에 실패한 경우라고 본다. 작가가 인물에 너무 과몰입한 나머지 충분히 성장시켜 놓지 못한 인물에게 너무 많은 정보를 주입한 느낌이다. 작품의 후반부를 휘젓게 하고 싶었다면 존의 출생과 성장에 더 많은 페이지를 할애했어야 설득력이 높지 않았을까 했다. 물론 헉슬리가 생각하는 부족한 부분과 독자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같을지는 알 수 없지만 말이다. 그리고 머리글에서 언급한 것 가운데 이것 아니면 저것이어야 했던 존의 선택지를 개정판에서 적당한 타협안을 하나 더 제시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작품의 의미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다. 어쨌든 헉슬리는 예술가로서 완벽성을 추구하기 위해 작품을 뒤집어 엎는 허황된 노력은 하지 않은 듯 싶지만 아주 미미한 부분에서는 개정판을 내며 수정을 가하지 않았나 하는 흔적은 남아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뒤에 나올 번역과 판본 비교해서 살펴보겠다. 다음으로 불행해질 권리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본다. 불행과 권리라는 말의 조합부터가 모순적이다. 작품을 읽지 않는 사람에게 불행해질 권리라는 걸 설명하기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소설의 배경이 되고 있는 세계국의 모든 인간들은 외견상 불행한 인간은 없다. 조금만 불행의 기운이 들 것 같으면 소마라고 하는 알약을 삼킴으로써 불행을 떨쳐낼 수가 있다. 마치 우리가 으실으실 감기 기운이 들 때 감기약을 미리 복용하고 한 잔 푹 자고 나면 감기가 떨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최초의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을 생각해보면 쉽겠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선과 악을 알고 불행 또한 따라왔으니까 선악과 이전의 인간에게 불행이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야만인 존이 불행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최초의 인간처럼 신의 에덴 동산에서 뛰쳐나오는 것으로 해석하면 과장된 무리수일까? 디스토피아적 미래와 그 앞에 선 인간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식상할 수준이긴 하다. 그런 내용의 영화나 소설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그것이 주는 환기 효과도 한몫할 것이라고 본다. 영화 블레이드 러너나 매트릭스 등을 비롯해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주는 인간의 미래처럼 결국 인간의 미래는 디스토피아에 가깝다고 나는 생각한다. 멋진 신세계가 발표된 1932년으로부터 2020년 현재까지를 돌아봤을 때 우리 인간의 세계는 유토피아에 한 발 다가섰을까 아니면 디스토피아에 가까워졌을까? 당신의 세계는 어디쯤에 있나 궁금기도 하지만 당신의 1인용 세계가 어디에 놓여 있든 상관없이 인류의 세계가 시궁창이라면 당신의 세계 역시 그 안에 속할 뿐이니까 나의 안온한 세계 같은 건 그저 시궁창 위의 종이배일 뿐이다. 다시 우리는 과연 이 멋진 신세계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로 돌아와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헉슬리가 상상한 세계와 유사해져 가고 있는 이 세계에서 과연 깊숙이 담그고 있는 두 발을 빼낼 수 있느냐보다 과연 발을 빼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있느냐를 먼저 물어봐야 할 것 같다. 어쩌면 우리의 맨 얼굴은 쫓겨날까 싶어 울며 불며 무릎 꿇던 버나드에 가까울 것 같다. 그 버나드의 마음이 이해 못할 마음도 아니란 생각도 든다. 인간의 신세계는 소설 속 세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당연히 말할지 모르겠지만 소설 속 세계 속의 인간들처럼 살아가면 왜 안 되나? 그건 진짜로 인간이 가면 안 되는 길일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야만인 존이 말하는 세계가 너무 순진한 거 아니냐 싶다 그
그 말이다. 선과 악을 모른 채 결코 불행할 일 없는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게 왜 인간적인 세계가 아닌 건지, 알파, 베타, 감마 등으로 태어나 타인과 비교하는 걸 모른 채 살아가는 그런 세계가 왜 타파해야 할 세계인 건지, 평등하다지만 대놓고 자행되는 불평등과 차별, 그리고 빈부의 격차가 계층이 아닌 계급이 되었고 부의 대물림이 고착화된 이 세계가 소설 속 세계보다 낫다고 말할 자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대책 없는 낙관주의자나 금수저를 입에 물고 있는 인간이라면 지금 이 세계가 그나마 희망이 있다고 말하거나 안주하려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헉슬리가 마무리 지어 놓은 결말은 단순하고도 순진한 것 같다.